네, 안녕하세요. 창업에 살아난 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B2B몰을 오픈하고 나니까 뭐 전화를 되게 많이 받고 문의도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제 처음에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내가 좀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이제 뭐 상품 등록은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전화를 주실 때마다 제가 좀 길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긴 한데, 사실 제가 이 내용을 유튜브로 한번 다뤄보면 되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좀 이해시켜드리기 쉽게, 자가 문진표나 뭐 체크리스트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뭐 그런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셀러님들께서, 지금 내가 위탁 판매를 하고 있는데, 내가 좀 사업이 루즈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점들이 좀 부족한지, 그런 걸 자가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한 번씩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 상품 등록 관련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있는 여러 키워드를 넣어 상품 등록을 하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은 정말 당연한 요즘 이제 스마트 스토어나 오픈마켓이나 온라인 셀러들이 하기에 너무나 당연한 그런 질문이죠. 사실 어 여러 키워드를 넣고 중소형 키워드를 넣어도 사실은 지금은 그걸로 엄청난 효율이 나오는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키워드를 넣는 게 기본이 됐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의 노출의 확률이라도 높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 키워드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 키워드란 예를 들어서 식기건조대를 예를 들자면은 식기건조대라는 대형 키워드 말고도 뭐 자취생 식기건조대, 작은 식기건조대, 미니 식기건조대 이런 식으로 중소형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상품명을 구성하신다면 아주 조금이라도 미약하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노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광고를 집행을 하게 되면은 광고에서도 저희 네이버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그렇게 저희가 상품명을 적어놓은 곳에 자동으로 키워드를 타겟팅하죠. 그런 키워드의 타겟팅에서도 더 많은 그런 노출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각종 오픈 마켓 정책에 맞춰 등록하고 계신가요? 이 부분도 많은 분들께서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십니다. 사실 네이버든지 간에 뭐 쿠팡이든지 간에 다른 4대 몰들이든지 간에 각각에 맞는 등록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는 검색 엔진 기반의 포털이기 때문에 상품 등록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SEO에 잘 맞추게 되어 있죠. 태그도 넣게 되어 있고 그리고 상품명도 여러 개 이제 키워드를 조합해서 태그로 노출시킬 수 있게 되어 있고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상세 페이지에 저희가 적는 텍스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네이버의 검색으로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에 글로 텍스팅을 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살림살림 B2B 소개 영상에도 제가 잠깐 소개시켜 드렸지만 저희 살림살림 B2B는 상세 페이지를 사진, 글 요렇게 요런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안에 텍스트가 있다면은 그 이미지와 텍스트를 분리하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애초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사진, 글 형식으로 상세 페이지를 제작을 했고요. 저희 뭐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그렇게 사진과 글을 이렇게 좀 분리하셔서 그렇게 텍스팅 해주시면 좀 더 좋은 노출도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로 차별화된 썸네일을 사용하시나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차별화된 썸네일이 왜 중요하냐면은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고객을 설득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입니다. 근데 썸네일 같은 경우는 고객의 클릭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썸네일이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아무리 설득력이 좋은 그런 상세 페이지를 제작해서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썸네일이 이상하면 고객이 결국 클릭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고객을 설득시킬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되는 거니까 이 차별화된 썸네일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샘플 상품을 사가지고 사진을 예쁘게 촬영을 해서 썸네일을 좀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1688에서 서칭을 해서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썸네일을 자신만의 썸네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1688에 이미지 검색이 있으니까 똑같은 이미지 넣고 검색한 다음에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쓰지 않는 이미지 같은 것을 차별화된 썸네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차별화된 썸네일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 자체가 요즘 굉장히 가격 비교 형식으로 많이 노출이 되고 있죠. 쿠팡 같은 경우는 원래 뭐 아이템 위너라는 그런 시스템 때문에 대표 가격이 정말 싼
그런 대표 판매자만 그렇게 노출이 되는 시스템이고요. 요즘은 네이버도 상위에 노출되는 그런 페이지들을 보면 다 가격 비교 그런 페이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썸네일, 똑같은 제목을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다 그게 묶여버리는 거예요, 판매자들이. 그러면은 노출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아예 박탈당하는 거잖아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차별화된 썸네일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로 상세 페이지를 셀러님의 업체 색깔에 맞게 재가공하시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대부분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등록하실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이제 판매를 잘하고 싶으시고 나의 브랜딩을 입히고 싶으시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고객에게 전달해 주시고 싶은 그런 판매자분들은 상세 페이지 자체를 재가공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여기서 좀 더 이런 말을 쓰고 싶은데 이 업체에서 만든 상세 페이지는 그게 적혀 있지 않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내가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등록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가 꾸준히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노출이 꾸준히 일어나는 그런 상품 페이지라면은 상세 페이지를 조금 바꿔보고 재구성해보고 조금 더 설득력이 좋게 상세 페이지를 꾸며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품 등록 후 꾸준히 상품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부분의 위탁 판매 셀러들이 상품을 등록하면은 상품 등록했다는 사실을 까먹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도 많이 느꼈던 부분이고 저희도 위탁 판매하면서 많이 했던 행위들입니다. 상품을 등록하고 주문이 안 들어오니까 까먹고 있는 거예요. 상품 내가 등록한 거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주문 하나 들어오더라도 내가 이런 상품을 등록했구나. 이런 게 현실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좀 이따 이제 마인드 영역에서도 설명드리는 거지만 거의 뭐 운의 영역에 맡기는 수준이죠. 근데 사업은 절대 운의 영역으로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운때가 맞아가지고 사업이 뭐 성장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노력의 근본이 돼야지 운도 따라오는 부분인데 이런 상품 등록을 한 다음에 그냥 뭐 올려면 언제든지 팔리겠지 뭐 이런 마인드로는 절대 위탁 판매로 그런 효율적인 그런 매출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을 등록을 하셨다면은 안 팔리면은 안 팔리는 상품대로 왜 안 팔리는지 한번 찾아보고 팔리는 상품은 어디서 노출되고 있는 거지? 어디 타고 들어오는 거지? 이렇게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쿠팡 같은 경우에서 쿠팡은 이제 그게 있죠. 쿠팡 파트너스라고 해서 블로거들이나 인스타 하시는 분들께서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내 상품을 소개시켜주면은 거기서 이제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구매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파트너스 하시는 분들께서 자체적으로 올려주세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상품 등록을 해가지고 뭐 광고도 안 돌리고 있는데 주문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봤더니 그분께서 이제 올리신 그런 상품 페이지가 어떠한 키워드에 노출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계속 유입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내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내가 나중에 이런 쪽으로도 매출을 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탁 판매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사입 판매 모든 분들께서 온라인 사업하시는 분들께서 역추적은 무조건 하셔야 된다는 거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샘플 상품을 구매하여 고객에게 확실하게 소구점을 제공한 페이지가 있나요? 이것도 뭐 4번의 상세 페이지에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과 유사한 부분이죠. 썸네일에서도 설명드렸고요. 샘플 상품을 구매해서 내가 이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지면 판매하기도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상품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을수록 상세 페이지에 쓸 말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상품은 어디가 어떻고 여기가 어떻고 내가 상품을 보지 못하였을 때는 그냥 상세 페이지에 적혀 있는 내용대로 그냥 소개해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 보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다시피 뭐 패키지는 어떻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그 새 소재는 어떻게 돼 있고 여기서 어디까지는 소재가 어떻게 돼 있어 가지고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고객들한테 어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살림살림 B2B에서도 실물 GIF 사진을 제공하긴 하지만 그래도 샘플 사진 같은 것을 샘플 상품 같은 걸 구매하셔서 그렇게 제작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상품 등록 관련 카테고리 문진표 제가 잠깐 소개시켜 드렸고요. 상품 등록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또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일 수 있겠습니다.
상세 페이지나 썸네일 같은 부분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솔직히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썸네일은 고객의 상품 클릭을 유도를 하고 상세 페이지는 고객을 설득하는 역할을 하는 페이지니까 이 두 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상품명과 키워드들 그리고 각종 오픈마켓의 정책에 맞게 등록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인 것부터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것을 상품 등록 관련만 오늘은 소개시켜 드렸는데 노출 관련 그러니까 상품 페이지를 등록을 했으면 노출을 시켜야죠. 그러니까 노출 관련된 그런 문진표와 마인드 세팅 관련한 그런 문진표도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영상을 찍다 보니까 상품 등록 이 카테고리 하나만으로 10분이 넘어가더라고요, 영상이. 그래서 요거는 3부로 나눠서 제가 등록을 해드리겠습니다. 3부로 나눠서 등록을 해드릴 거고, 오늘 영상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기본적인 것부터 일단 지키면서 고객의 클릭 유도, 고객을 설득하는 방법, 요것을 많이 노력해보고 고민해봐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위탁셀러로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